오디오 공포소설.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 낭독 오디오 인공지능 목소리 재훈. 다섯 명이 입원한 한 병실이 있었다. 병실은 컸지만 병실의 창문은 단 한 개였다. 창문 앞으로 5개의 침대가 줄지어 있었고 5명의 할머니가 침대를 쓰고 있었다. 5명 모두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누워서 지내는 환자였다.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하며 떠들어대는 텔레비전도 할머니들에겐 이젠 지겨울 뿐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가장 안쪽의 창가 쪽 할머니는 달랐다. 창문으로 밖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절대 커튼을 열지 않고 얼굴만 커튼 속에 넣고 혼자만 밖을 구경했다. 나머지 4명의 할머니는 단 하루도 밖을 볼 수 없었다. 병실 밖 풍경은 오직 창가 할머니만을 위한 것이었다. 창가 앞 할머니는 항상 창밖의 풍경을 자랑하듯 이야기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고, 어느 날은 어떤 가족이 재미있게 공놀이했고, 어느 날은 단풍이 예쁘게 들었고, 어느 날은 눈이 많이 와서 아름다웠다고 했다. 창가 앞의 할머니는 늘 자신이 창을 통해 보는 것을 자랑하듯 이야기했지만 절대 창밖을 보여주지 않았다. 나머지 4명의 할머니는 창가 할머니에게 불만 섞인 투정도 부려봤지만 창가 할머니는 그저 자랑만 할 뿐이었다. 어느 날 창가의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다. 병실은 창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놀란 사람들의 울음으로 가득 찼다. 나머지 4명의 할머니는 처음엔 조금 슬펐으나 곧바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공원의 가족들도 보고 날씨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침대가 한 칸씩 창가 쪽으로 이동되었다. 할머니들은 그동안 창가를 보지 못했기에 침대를 옮기면 꼭 서로에게 창가를 보여주기로 약속했다. 4명의 할머니는 침대가 옮겨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창가로 침대를 옮긴 할머니는 커튼 사이에 자기 얼굴만 넣고 밖을 볼 뿐 절대 커튼을 열어 밖을 보여주지 않았다. 또 똑같이 자랑을 해댔다. 역시 창가가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밖엔 예쁜 꽃이 피었다고도 하고 나무가 푸릇하다고도 자랑했다. TV마저 지겨워진 할머니들에게 생생한 밖의 풍경 자랑은 더 불쾌했다. 나머지 할머니 3명은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함께 밖을 보기로 약속하고 혼자만 생생한 병실 밖을 즐기는 그 할머니가 미웠다. 창가 할머니의 옆 침대 할머니는 화가 났다. 창가 할머니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그녀의 긴급약을 숨겼다. 중요한 약인 줄 알았지만 복수하고 싶었다. 그날 밤 창가의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증상이 또 찾아와 고통스럽게 긴급약을 찾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녀는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약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가의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이곳저곳 손을 뻗어 약을 찾았지만 숨이 막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약을 찾느라 누군가를 부를 수도 없었다. 그저 옆 침대의 할머니에게 손을 뻗었지만 옆 침대의 할머니는 절대로 깨어나지 않았다. 공중에 손을 휘적휘적하다 숨이 막혔고 옆 침대의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끝내 숨이 끊어졌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자는 척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아침이 되고 이내 죄책감도 있고 침대를 옮길 기대에 부풀었고 어젯밤 고통 속에 손을 휘젓던 그 할머니의 눈빛도 모두 잊었다. 생생한 밖의 풍경을 빨리 보고 싶었다. 자신도 자랑을 할 수 있을 생각에 기쁨의 미소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창가로 침대가 한 칸씩 옮겨졌다. 드디어 창에 커튼을 쥘 수 있게 된 할머니는 기쁨의 웃음을 지었다. 커튼을 열었다. 할머니가 본 것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빛도 들지 않는 회색 콘크리트의 건물 벽뿐이었다. 창가 침대의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밖의 풍경은 무엇이었을까? 귀신의 장난이었을까?